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마지막을 의도치 않게 파란만장하게 보내고 있는 중인 마산 사는 여자예요. 제 친구 중에 중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애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정말 재미있다고 사연 읽어주는 유튜브를 접했는데 처음엔 자극적인 영상도 없고 그냥 목소리와 글자만 나오는데 뭐가 재미있다고 저렇게 추천을 할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 이제는 그 친구보다 더 중독이 돼버렸네요. 사실 저는 지금 이혼 중입니다. 얼마 살고 이혼을 했냐면요.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딱 4개월 살았어요. 여기까지만 들은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뭐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이혼이라니. 조금 더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 하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마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난 후에도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전남편, 아니 전남편이라고도 부르기 싫네요. 그냥 그 인간이라고 할게요. 그 인간과 저는 20대 중반에 친구 소개로 잠깐 사귀었다 헤어지고 작년에 다시 만나 사귀게 된 좀 특이한 사이입니다. 껍데기는 멀쩡한 그 인간에게 제가 먼저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되었지만 20대 특유의 허세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이별을 고했고요. 특히 외모에 유독 집착하는 그 인간에게 질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연히 지인들 모임에서 다시 만난 그 인간은 세월의 흐름 속에 제법 철이 들어 보였습니다. 원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전 또 한 번 속아 넘어간 거네요. 저도 일반 회사를 다니고 그 인간도 회사원이었는데 헤어진 몇 년 사이 좋은 회사로 이직도 했고 말하는 거나 사고방식이 예전에 그 철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딱 하나 외모를 엄청 신경 쓰는 건 여전했어요. 제가 원래 고무줄몸매라고 하나요? 기본적으로 약간 통통한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40kg대까지 쫙 빠지는데 얼마 안 걸리고 또 조금만 방심하면 50대 후반까지 한 번에 확 찌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 엄청 신경 썼죠. 데이트할 때 양껏 먹고 싶어도 꾹 참고 몸매 관리를 했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 남친이었던 그 인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야, 나 살쪄도 계속 사랑해줄 거지? 맨날 다이어트 중이라 먹고 싶은 거 맘 놓고 못 먹으니 너무 힘들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찔 거 각오하고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어 라고요. 그 인간은 순간 정색을 하면서 사람이 왜 사람인 줄 알아? 참는 게 가능하니까 사람인 거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니? 나같이 근사한 남자 만나려면 그 정도 관리는 해줘야지 하길래 순간 기분이 상해 대판 퍼붓고 화가 난 채로 집으로 온 적이 있는데 며칠을 미안하다고 싹싹 빌길래 앞으로 몸매 관리 타이트하게 하는 거 그만할 거라고 선포하고 그래도 계속 사귈 거면 만나자고 했죠. 그 인간은 아주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저번에 내가 장난이 심했지? 그거 내 진심 아니었어. 우리 자기 살쪄도 안 버릴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 하더군요. 실제로 그 후로 저는 그 전처럼 힘들게 다이어트 안 했고 당연히 살도 좀 쪘어요. 그래도 자기가 약속한 대로 농담으로도 살 이야기는 하지 않길래 정말 별 문제 없는 줄 알고 계속 만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약간 서구적으로 생겼거든요. 이목구비가 진하게 생겼다고들 하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은 예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 인간도 저희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외모 칭찬을 제일 많이 해왔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전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자산이 제법 되십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틈틈이 제 앞으로 증여를 해주셨는데 뭐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년은 아껴 쓰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은행에 잔고가 있었거든요. 재미도 없고 일하는 의미도 못 찾는 현재 직장은 때려치우고 결혼하고 좀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갈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 인간은 부자 아빠 둬서 사표도 시원하게 던지네? 정말 부럽다. 나도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며 엄청 부러워했는데 그때는 저만 편하게 집에서 쉬게 돼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줬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사한 아침상도 차려주고 각종 영양제며 건강식품도 잊지 않고 챙겨줬죠. 이혼 서류 도장 찍는 날 그 인간도 그 부분은 할 말 없다고 인정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자꾸 축축 처지게 되고 밥도 조금씩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운동하는 것도 게을러져서 자주 빠지게 되더라고요. 다 인정합니다. 제 잘못도 분명히 있다는 걸요. 하지만 보통의 남편이라면 나중에야 자기 관리 문제로 뭐라고 화를 내더라도 일단 타이르거나 조언부터 시작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가 충분히 저희 게으른 생활 패턴을 인지하고 고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인간은 그런 거 아예 없이 바로 저를 비하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느 정도 가볍고 자기만 아는 모습이 있다는 건 알았어도 이만큼 야비한 인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실 결혼하고 3개월 정도 흐르고 몸무게를 확인해 보니 약 3kg 늘었더군요. 어떤 분들은 3kg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을 떠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일단 살이 찌면 얼굴부터 쪄서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로 바로 헬스장 끊고 저녁부터 운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었거든요. 솔직히 시댁 문제로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교양 있고 상식이 바른 분들이라 며느리라고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속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처럼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키실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무난하게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아니 글쎄 그 인간이 고기를 집으려는 제 젓가락을 뺏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고기 몇 점 먹었어? 그만 먹어 이제. 나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것 같거든? 자기는 스스로 관리가 안 되니까 내가 이제부터 관리해 줄게. 오늘은 그만 먹어.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부터 시누이까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와 그 인간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진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제가 요즘 살이 쪄서 이 사람이 장난치는 거라고 무마하려고 했죠. 하지만 역시나 그 인간은 또 특유의 정색을 하며 장난 아닌데? 자기 몸을 봐. 이게 장난 같아? 차라리 장난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저게 몸이야 고기 덩어리야? 하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인간 뺨을 때려도 모자를 파네 전 그만 눈물을 흘려버렸네요. 그때부터 아수라장이 펼쳐졌어요. 시부모님은 그 인간에게 자기 와이프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불만이었으면 단 둘이 있을 때 따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먼저 나서서 따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후회가 됩니다. 시누이도 제 편을 들며 오빠 미쳤어? 요즘 세상에 아무리 결혼한 사이라 해도 사람한테 고기 덩어리가 뭐야? 그리고 언니 예쁘기만 한데 요즘은 너무 삐쩍 말라도 별로야. 오히려 없어 보이거든. 새언니 정도면 딱 좋은데 뭘 그래? 빨리 언니한테 사과해. 라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솔직히 온 가족들이 이 정도로 몰아붙였으면 한마디 사과는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반성할 기미도 없이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살 뒤룩뒤룩 쪄서 쪘다고 한 거고 게을러서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 거다 그런 건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큰 소리로 말했던지 식당 안에 손님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것도 제 몸을 아래 위 훑는 아저씨들의 시선이 느껴졌을 땐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없는 어색한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이 미친 인간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편하게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TV 끄고 따졌어요. 아까 식당에서 그거 뭐 하는 거냐고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만 따로 말하지 뭐 좋은 자랑거리라고 안 그래도 서먹서먹한 자리에서 날 개망신을 줘? 안 그래도 살 빼려고 헬스장도 끊었고 독하게 다시 빼려고 하는데 남들 앞에서 나보고 고기 덩어리? 정말 어이가 없네. 당장 사과해. 라고요. 제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 인간은 다시 TV를 켜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인간 손에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뺏어서 벽에 던져 깨버렸더니 그제야 저를 바라보며 한마디 하대요. 열내지 마. 이게 다 자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원래 최고의 다이어트는 욕먹는 거라고 하잖아? 자존심을 팍팍 자극해야 기를 쓰고 살 뺄 거 아냐. 지금 당신 모습을 좀 봐. 솔직히 말해서 돈이나 좀 있으니까 데리고 살지 안 그랬으면 벌써 헤어졌지. 아무튼 자극이 충분히 된 것 같으니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해.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 인사 안 해도 된다면서 깐족깐족 거리는 남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과 결혼 생활은 이제 끝이라고 말이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 떼와서 진행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건 싫더라고요. 이대로 고기 덩어리라는 말까지 들은 마당에 좋게 이혼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보이는 저 오만방자한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꼭 보고 이혼해도 늦지 않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 인간과 화해한 상태로 그렇게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하루 5시간 자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운동만 했어요. 물론 그 인간과는 겸상도 안 했고요. 각자 밥 챙겨 먹고 돈도 따로 썼어요. 저와 관련된 비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여긴 그 인간이 그만해 이제 내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난 자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쓴 건데 미안해. 라고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지만 그냥 시간을 달라고만 말하고 잠도 따로 밥도 따로 완전히 남남처럼 한 달을 지내며 살만 뺀 결과 결국 결혼 전보다 더 탄탄한 몸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 전에 하던 관리 방법은 무조건 안 먹고 빼는 거였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게 살은 빠져도 피부가 늘어나더군요. 거기다 힘은 힘대로 없고 짜증도 많아지고요. 하지만 먹을 거 먹으면서 순수하게 운동으로 살을 빼다 보니 오히려 건강도 더 좋아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게 완전히 다른 내가 되는 느낌이랄까? 제 변화를 모를 리 없던 그 인간은 조금씩 제가 말을 거는 횟수도 늘고 뭐가 요구하는 날도 많아지더라고요. 살쪘을 때는 아예 쳐다도 안 보더니 말이에요. 당연히 저는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급기야 승질을 내면서 그 인간이 너무 관계를 기피해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 모르냐며 따지길래 아무 상관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인스타그램과 각종 온라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몸매 관리나 운동법이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처럼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는 경우가 드무니 더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팔로우 수가 늘다 보니 여기저기서 DM으로 제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작업을 거는 남자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일부러 그 인간 보는데 폰을 두고 다녔죠.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남자들의 DM을 본 그 인간은 어느 날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하면서 불안해 죽겠다는 겁니다. 이러다 제가 바람이라도 피우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고 진짜 의처증 걸릴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와 달라며 무릎 꿇고 비네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이런 인간을 내가 평생 믿고 함께 살려고 했었다니. 내 눈도 참 삐꾸 중에 삐꾸구나 싶기도 하고 진작 이렇게 사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그 인간은 절대로 사과하는 일 없었을 겁니다. 3달 만에 3kg 쪘다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고기 덩어리라고 말한 남편과 과연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아닙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못 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 아내에게 배려심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이런 냄새나는 인간 말종이랑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 인간 무릎 꿇은 그날 전 짐 싸서 친정으로 와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어서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냈고요. 합의 이혼이던 이혼 소송이던 난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전달하고 지금 일주일인가 지났네요. 아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혹시라도 다시 같이 살 생각이면 그날로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실 만큼 단호하십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간은 지금까지 딱 2번 빌러 찾아왔는데 바로 아빠한테 멱살 잡혀 다 끌려나갔어요. 돈도 돈이고 확 달라진 제 모습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걸 모르나 봐요. 이래도 4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한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고 더 참고 살아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거 맞죠? 그리고 전 앞으로 남자를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평생 안 할 겁니다. 그냥 찌면 찌는 대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니면 절대로 안 만날 거예요. 부디 별탈 없이 깔끔하게 이혼녀 타이틀 달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제 또래 친척 형제들도 서서히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20대 후반이면 요즘 기준으로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닌데도 알게 모르게 부담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저는 지방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대학교를 다녔어요. 괜히 추석이나 설날에 친척 형제들과 대학교 어디 갔나로 비교당하고 졸업 후에는 그 정도 스펙으로 중소기업에는 들어갈 수 있겠냐 등등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골치였는데 그래도 제법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비교당할 일은 없겠다며 안심을 했죠. 하지만 취업 다음엔 결혼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저만 보면 남자친구는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대답하면 남자친구 직업은 뭐냐는 둥 집에 재산은 얼마나 있냐는 둥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대답하면 아직 남자친구도 안 사귀고 뭐 했냐고 그래서 결혼은 하겠냐 하면서 또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저희 부모님은 그런 친척들과는 달리 웬만한 건 저한테 맡기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랑 나이가 가장 비슷했던 친척 언니가 결혼을 하고부터 저희 부모님 역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시더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한테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건 아니지만 하도 오래 만나다 보니 어느덧 저희들은 이러다 우리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농담 섞인 말들도 주고받게 되었죠.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도 저처럼 부모님을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언제 결혼할 거냐는 압박이 제법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록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물론 청혼을 받거나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나 남자친구 둘 사이에 이미 암묵적인 동의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연애만을 생각하며 살다가 막상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는 생각을 하니 남자친구가 조금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남자친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져 자주는 아니자만 가끔씩 남자친구 부모님과도 외식을 같이 하거나 했어요. 그때는 마냥 좋은 분들이시구나 했는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이제와 뼈저리게 와닿네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얼마 전 일입니다. 남자친구가 큰 집에서 가족들 모임이 있는데 저보고 거기를 같이 다녀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차피 부모님에게 인사도 드린 상태고 데이트도 할 겸 거기 다른 어른들에게도 저를 자랑하고 싶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함께 따라 나서게 된 게 화근이었네요. 솔직히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좋게 본 것처럼 남자친구 부모님 역시 저를 아주 괜찮게 보셨거든요. 은연중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를 거의 며느리로 확정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제 남자친구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이러다 진짜 결혼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싶었죠. 그래서 남자친구 말 맞다나 미리 얼굴 도장 찍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월차 신청을 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저는 갑작스럽게 결정한 거라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저와 가장 친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거길 왜 가냐고요. 저는 어차피 조만간 결혼하게 될 텐데 미리 가서 얼굴 트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자 쪽 가족들하고는 어찌되었든 적당히 거리 두고 최대한 안 볼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언니가 그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도 이해가 잘 되네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언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코 큰 집에 따라가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큰 불행이 찾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언니 말을 듣고 남자친구랑 거길 가지 않았다면 앞으로 말씀드릴 그때 그 일도 안 겪었을 테도 그럼 지금쯤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아무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평소 같으면 편하게 월차를 썼을 테지만 그 무렵 저희 팀원 모두 급하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연관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쉬라는 동료들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근해서 하는 데까지 일을 했습니다. 대신에 퇴근을 조금 일찍 하고 저 혼자 따로 남자친구 큰 집에 가기로 했죠. 부랴부랴 제가 맡은 할당량을 마무리 짓고 출발을 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데도 언니는 저보고 자꾸 거길 왜 가냐는 식으로 만류를 했지만 철이 없어도 너무 없던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 큰 집으로 기어코 출발을 했죠. 나름 서두른다고 하긴 했지만 퇴근 시간만 겨우 피해서 출발한 거라 도착할 때쯤 되니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늦었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날 가는 길에 사고 현장을 지나야 해서 차들이 꽤 막혔거든요. 도착하고 나니까 음식은 준비가 끝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면서 이왕 올 거 좀 일찍 와서 도와드리면 좋았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황당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니까 아직은 제가 손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음식 준비 도와드리는 걸 마치 제 의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은 데다 제가 도착한 걸 알고는 전부 저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탓에 그럴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저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키기 시작했죠. 솔직히 식구가 무지하게 많아서 누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겠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몇 번째 큰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는 바빠 죽겠는데 대충 인사 끝났으면 이리 오라며 남자친구 손에서부터 저를 뺏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엉겁결에 음식 나르고 상 차리는데 끌려가서 뻘쭘한 상태로 이러저런 걸 도와주게 되었어요. 사실 남자친구 말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첫인사드리러 와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얻어먹기만 할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저희 집 분위기만 생각했던 것도 저의 큰 실수이기도 했고요. 어느 집이던 한 번씩 온 가족들이 모이는 때가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친척들은 남녀 가리지 않고 전원이 솔선수범에 다 같이 돕는 편입니다. 음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 차리고 뒷정리까지 각자 알아서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든 금방금방 끝나는데 남자친구 집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뭔가 이상한 겁니다. 거실에 차려진 커다란 상에 음식을 나르고 수저놓는 건 전부 여자들 뿐인 거예요. 남자친구 역시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고요. 어디 있나 찾아보니 남자들은 죄다 큰 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당이 어떠니 야당이 어떠니 자기들끼리 침까지 튀어가며 열띤 토론의 장을 열고 있었죠. 마치 또 다른 세상이 열린 느낌이랄까요? 전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거기서 제가 어쩌겠어요. 저희 집도 아니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을 제외하면 전부 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요. 아무튼 식사 준비가 끝나고 저는 더 놀라운 광경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상을 다 차리자 그 집 구석 여자들이 방에 한 번씩 기웃거리면서 밥 드세요, 식사하세요 라며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도 방 안의 남자들은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나오지도 않았죠. 보통 밥 차렸다 알려준 다음엔 각자 알아서 먹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은 그렇거든요. 물론 다 같이 앉은 상태에선 저희도 아빠가 먼저 수저를 드시면 그때 먹기는 합니다만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여기 여자들은 남자들이 나올 때까지 수저도 들지 않고 그저 밥상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여전히 이 집 구석 남자들은 여자들이 번갈아서 밥 먹으라고 사정하다시피 해도 자기들이 보고 있던 뉴스가 끝날 때까지 10분을 넘게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 가만히 보고만 있었더니 마침내 한두 놈씩 기어 나와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거기다 몇 명은 커다란 접시에 지들 먹을 거 대충 담아다가 다시 방으로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엔 축구 시합을 크게 틀어놓은 것 같은데 완전 분위기가 개판 5분 전이었네요. 정말로 밥상머리 교육이 아주 더럽더라고요. 거기다 식사가 끝나니 지들이 먹던 그릇은 밥상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TV 삼매경에 빠져버리고요. 그중에 한 놈도 최소한 자기가 먹은 그릇 싱크대에 놔두는 인간도 없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문제는 그놈들 중에 남자친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도 이런 꼬라지를 자기 아내가 될지도 모르는 저한테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 자체가 더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자들을 보고도 여자들은 군말 하나 없이 늘상 있었던 일인 마냥 그르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 깊은 곳부터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전 일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심 저한테 설거지를 도와달라는 어머님의 말씀도 그냥 무시하고 거실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죠. 대충 제 기분을 눈치채셨는지 더 이상 별말은 안 하셨고요. 그렇게 언제 집에 갈까 타이밍만 보고 있던 와중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라는데 갑자기 고모라는 분이 저한테 사과를 건네주며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는 과일 깎는 것만 봐도 살림을 잘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안 그래도 빡쳐 있는데 지금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건가 싶어 눈 똑바로 쳐다보며 손재주가 없어서 과일은 잘 못 깎는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옆에서 갑자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님이 한 소리 거드시더군요. 못 깎아도 좋으니 빼지 말고 한번 보여달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과일 깎는 거 정도는 지금까지 일 하나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했던 자기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순간 갑분싸라고 아시죠? 저의 대답에 갑자기 분위기는 완전히 싸해졌고 어머님이 결국 과일을 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전혀 미안하지 않았네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어서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 남자친구와 대판 싸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사실 데이트할 때는 식당에서 저 앉으라고 의자까지 빼주던 사람이 무슨 이유로 여기서는 저를 이딴 식으로 취급하는지,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죠. 최소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계실 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길고 길었던 남자친구네 가족 모임은 끝이 났고 드디어 저는 해방이 되었죠. 남자친구가 돌아갈 때는 제 차를 타겠다고 미리 말해놓은 게 있어서 함께 돌아오는 길에 그날 하루 동안 쌓이고 쌓였던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남자친구 보고 운전하라고 했을 텐데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왔는지 이상하게도 핸들을 넘겨주기가 싫어 제가 직접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죠. 우선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양심은 있었는지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끼리 모이면 저런 분위기가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분위기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막말로 명절에 모인 것도 아니고 단지 가족 모임이 이 정도인데 나중에 제사라던가 큰 행사라도 있으면 거기서 혹사당할 제 모습이 눈에 선한 겁니다. 당장이라도 헤어질까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아직까지 남자친구의 생각을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헛된 기대를 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런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남자친구는 옳다 그르다 아무런 대답을 못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오늘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으며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딴 분위기에서 일을 할 바에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는 아예 안 가겠다 말했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차피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그렇게 호들갑더냐. 솔직히 남들 다 아는 일 가지고 오버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정 힘들다 싶으면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서라도 일 안 해도 되게 해줄 수는 있다고 말하는데 단지 며느리고 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왜 아프지도 않은데 거짓말까지 해야 하죠? 전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까지 좋게 봤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모두 진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안일에 대해 저렇게 생각한다면 설령 결혼한다고 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뭐라 말을 걸어도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그러다 휴게소가 보이더라고요. 전 곧바로 휴게소로 들어갔죠. 남자친구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고작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바로 가자고 궁시렁대고요. 한번 마음이 식으니 오히려 남자친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만하는 놈이었나 싶고 내가 왜 이런 덜 떨어진 놈이랑 결혼까지 생각했을까. 그저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네요. 주차장에 차를 대는 동안까지도 입을 쉬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당장 내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은지
방금 내리라고 한 거냐 되묻길래 저는 제대로 들은 거 맞다고 너 같은 놈하고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다시 연락할 생각하지 말라고도 해줬죠. 상황이 심각해진 걸 깨달았는지 그제서야 친척들 모임에는 절대로 안 가도 된다며 매달리는데 솔직히 그 말에 믿음이 가지도 않고 누가 봐도 당장 지금 상황만 모면하려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작 내가 사려는 상품이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하려는데 무슨 포장지만 바꿔준다고 해결이 되나요? 아내 알맹이가 바뀌어야죠. 아무튼 저는 남자친구에게 지금 안 내리면 이 사람 많은 휴게소에서 소리라도 질러서 아주 경찰까지 부를 거라고 협박을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막말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더군요.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전차문을 잠그고 택시비에 보태쓰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 던진 다음 바로 출발했습니다.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달렸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뒤로 남자친구한테 한동안 연락이 올 줄 알았더니 자기도 딴에는 화가 많이 났는지 의외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네요. 제 입장에선 정말 다행이죠. 솔직히 그날 하루 제가 겪었던 그 시간들이 누구에겐 당연한 일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제일 끔찍했습니다. 남자들은 방에서 TV 보고 편하게 쉬고 있는데 여자들은 마치 노예처럼 열심히 음식해다 바치고 그러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하네요. 아무리 좋은 조건의 결혼이라 해도 제 발로 그런 집에 식모 노릇하러 들어갈 생각은 절대로 없거든요. 아무리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바뀌어야 할 문화나 관습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긴 하지만 저부터라도 조금 더 당당하게 맞서 싸우다 보면 언젠간 좋아지지 않을까요? 보잘것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